자, 먼저 이제 근간치료 다루기 전에 제가 엑스레이 파노라마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이거 좀 보면은 이제 어떤 치료 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좀 부끄럽지만 제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작년에 파노라마 사진 찍었던 건데 제가 다니는 치과 이름도 나왔네요. 이제 메트로노 치과라고 이 치과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충치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양치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방법도 제대로 몰랐을 것 같고 그 치과 원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제가 치아랑 치아 사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밀해야 되는데 이게 치실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약간 떠 있는지 숭숭숭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충치가 작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충치 치료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살 이제 넘어서 이제 칫솔질을 제대로 배우고 사실은 치실을 그때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치가 새로 생긴 거는 거의 없고 어렸을 때 치료 받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 저는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기분을 느끼겠구나 이런 점들을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충치 치료를 받으실 일이 있다면 받으시면서 이럴 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설명을 환자들한테 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저번에 하셨으니까 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전치부 앞니에 이렇게 이거 뭐 한 걸까요? 여러분 하얗게 막 많죠? 레진 치료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하얀 색깔로 들어있죠? 이거는 이제 뭐 한 걸까요? 네, 맞아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은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이를 씌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크라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점박이처럼 있잖아요. 크라운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왜 안 씌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물었을 때요. 이 앞니 사이가 떠요. 여러분들은 잘 닿으시나요? 이게 떴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 냉면이 앞니로 안 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힘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씌우지 않아서 치아가 막 깨진다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씌우지 않고 레진으로만 지금 한 오랜 기간을 버티면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치아를 보시면 이쪽 20번대에 4, 5번 보시면 까맣게 보이시죠? 오늘 이 내용 배우실 건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이제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치아는 살렸는데 뒤에 치아는 결국에는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치료 없이 정말 임플란트까지 다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치아 좀 보시면 36번이랑 46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두 개 다 크라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세요? 36번, 46번 보시면 하나의 치아는 신경치료 이렇게 되어서 하얗게 되어 있고 하나의 치아는 이렇게 신경치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치료를 안 하고 씌우는 경우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경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제 파노라마를 부끄럽지만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이제 근간치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간치료가 치과에서 이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시죠? 신경치료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근간치료예요. 그런데 이 근간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부르는 용어는 엔도라고 많이 불러요. 엔도. 그 이유가 이게 너무 길어서 줄여서 하는 말인데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줄여서 엔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이렇게 가운데 신경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변한 걸 보면 이 치아는 엔도가 된 치아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신경치료는 어떨 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번에 여러분들 보셨던 거는 1단계 충치랑 2단계 충치를 보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3단계 충치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는 이제 겉에서 썩은 게 아니고요. 어디서 썩기 시작했을까요? 요 치아랑 요 치아 사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치가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아질이 지금 썩고 겉에 이제 루프 탑에는 범랑질을 안 썩어서 안에 있는 게 검정색으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충치 얼마나 있는지 볼까? 이러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요, 여러분. 여기 요 치아랑 요 치아 사이에 여기 검정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검정 색깔. 충치가 먹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신경이 이렇게 있죠. 이 신경은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지금 맞닿아 있진 않지만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충치를 제거하게 되면은 딱 그 충치만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과 썩은 거를 많이 예로 알려드리는데, 사과 우리 전체가 썩으면 다 버리겠지만 아주 요만큼만 썩은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변만 약간 도려내가지고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썩지 않은 부분까지 살짝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요 썩은 거를 이제 없애고 우리가 쓰려면은 건강한 치실까지 약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 전에는 안 아팠는데 왜 이게 치료하고 더 아프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더 이제 삭제를 하면서 주변이 더 많이 파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는 거의 다 신경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아 사이에서 시작한 충치는 원장님 이쪽에는 뭐 보이지 않더라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큰 충치는 아니더라도 이 옆에서 먹기 시작하면 양쪽이 세균이 이쪽에도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쪽 뒷면을 봤을 때 충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레진 치료를 이쪽은 또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치아 사이 충치일 때는 이쪽에만 지금 엑스레이는 보이지만 이쪽에도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인레이 했던 거 벗겨내고 나니까 와, 하방으로 엄청 많이 썩었죠. 이런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케이스 보시라고 제가 여러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치료, 근간치료, 엔도, 요게 이제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충치가 깊은 경우, 그 다음에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엔도 들어가고,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요. 그리고 보철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깎아야 되는 경우, 너무 많이 깎아야 돼서 시린다거나 하면은 그대로 씌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치아가 건전하더라도 신경을 느끼지 않게 신경치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치아가 금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씹을 때마다 벌어지면서 통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살리고자 한다면 신경치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심해가지고 이제 치아 뼈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막 바람 숭숭 들어오죠.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먹을 때 만약에 많이 시리다 하면은 이것도 신경치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근간치료, 엔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치료 시간과 비용에 이게 관련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뿌리의 개수나 이 근간의 개수가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아 안에는 이제 근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이 들어있는 관을 근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수가 치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그 치아 근관이 2개 있는 치아, 근관이 2개 있는 치아는 이 중에 어떤 치아일까요? 자, 보시면은 상하 제1소구치는 일반적으로 근간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거의 다 근간이 하나씩 있죠. 하악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근간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짜리를 할 때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3개짜리를 할 때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부는 예약을 짧게 잡아도 되고 구치부는 좀 더 길게 잡아주셔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게 뿌리의 개수랑요, 근간의 개수랑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뿌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의 근간이 있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뿌리에도 2개의 근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특이사항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이 근간의 개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근간은 보통 이렇게 교환면에서 봤을 때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원장님들이 치아에 이제 근간을 찾을 때 구멍을 뚫잖아요. 그때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쪽까지 건강한 치질을 뭐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대략적으로 이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4번에 이제 구멍 2개 있죠? 이게 근간 입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간 이 47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치근, 뿌리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옆으로 약간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이제 하나의 뿌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좀 넓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근간이 2개가 있어요. 하나의 뿌리에 2개.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2개고 근간이 3개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뿌리 3개가 이렇게 나져 있고 근간도 3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경 치료할 때 치아 가운데다가 이 근간 찾으려고 구멍을 뚫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데 있어요. 이게 왜 어둡게 보일까요? 신경이 들어있는 그 근간이 동굴처럼 어둡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원장님들은 그 어두움을 따라서 이제 근간을 찾게 되는 거죠. 요거 25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는 뿌리를 앞에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틀어서 보면은 이렇게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간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교환면 쪽에서 이제 뚫은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근간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차트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디에 근간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용어 같은 거 보시면은 용어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메지오 보컬, 이 가까운 쪽에 볼 쪽에 있다. 가까운 쪽에 혀 쪽에 있다. 그리고 디스탈, 이 먼 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차트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뭐지? 라고 싶으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바이탈, 넌바이탈 이런 말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바이탈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치아다. 그러니까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 치아. 그리고 넌바이탈은 신경이 이제 죽었어. 실활치예요. 그런 경우예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요 치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색깔이 이상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딘가에 넘어지거나 뭔가 탁 맞거나 자극을 받으면요. 안에 있는 그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서 밖에서 봤을 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약간 아픈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치과에 안 오고 점점 그냥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까매져요. 그래서 치과에 왔는데 저 앞니 색깔이 멍들었어요, 변했어요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이렇게 괴사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바이탈일까요? 넌바이탈일까요? 이거는 넌바이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가역적 치수염, 비가역적 치수염 이거를 차트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치료할 때 보면 이 치수는 뭐죠, 여러분? 신경. 염은 염증이잖아요. 이건 알겠다. 근데 이 가역적은 뭐고 비가역적은 뭐냐 이거예요. 이 가역적은 쉽게 말하면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치라 외부의 어떤 자극, 그러니까 실이다 뭐 이런 자극에 의해서 괜찮아졌다가 또 이제 뭔가 차갑게 오면은 또 시리다가 이런 것들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다시 신경이 원래 상태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역적은 뭐냐면은 회복이 불가능해.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얘는 이제 건너갔어요, 강을.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 조금 전에는 뭔가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아프거나 시리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고 뭔가 피곤하면 아프고 예를 들면 뭐 이거는 특징이 또 뜨거운 거나 찬 거 먹을 때 또 짜릿하고 느낌이 아파요.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가만히 있을 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치수염, 비가역적 치수염일 가능성이 크고 요거를 치과에서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로 하냐면 전기 치수 검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치아에다가 전기를 딱 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괜찮은 상태면 어때요? 찌릿해요.
아, 그러면 얘는 신경이 아직 괜찮구나. 그런데 했을 때도 찌릿하지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환자가. 그러면은 아, 얘는 무반응, 얘는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얘가 지금 신경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검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적인 단어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하나씩 치료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